교회 내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을 위해 자유롭고 편안한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청년들에게 부담 없이 기독교를 소개하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을 지원해온 다비다 자매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싱글맘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온 30년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선교사들을 지원해온 아시아 미션이 한국교회와 함께 선교사 지원 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교사 노령화 문제 등 한국교회 선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열정 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예배의 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 문화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예배가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건데요. 기독교를 모르는 이들에겐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앞의 작은 스튜디오. CCM 가수들의 이야기와 찬양의 시간이 이어지고 메시지도 선포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성공에 대한 집념, 그렇죠. 그 이면에 찾아오는 두려움. 워십 그룹인 홀라이프 워십은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은 주로 20대 안팎의 청년들입니다. 비기독교인도 있습니다. 박예진 씨는 교회 문화를 낯설어하는 친구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싶다며 친구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문턱도 낮고 오히려 난 크리스찬이 이렇게 출석하기 쉬운 곳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무조건 오자. 홀라이프 워십은 주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평일 일상 속에서도 찬양과 예배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 3년 전부터 찬양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누구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길 기대하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열린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재하신다면 저희가 막 그들을 막 교회로 막 오세요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주변에 묻고 찾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염려가 큰데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는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청년들이 어떠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채우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예배팀들을 통해서 집회가 많아지는 거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 교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대 뉴송 처치.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는데 이 교회 교인의 99%는 2030 청년들입니다. 홍대 앞 클럽거리에서 문 닫은 클럽을 교회로 개조한 뉴송 처치는 기존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틀에서 벗어나 청년 중심의 자유로운 예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회가 이제 굉장히 급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교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조금 청년들 바뀌는 분위기보다는 세팅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일부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주관하도록 청년 교회를 별도로 만드는 등 청년 교회, 청년을 위한 예배가 하나의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허한 마음을 어루만져준 다비다 자매회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4년 시작한 다비다 자매회는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자녀를 키워온 싱글맘들의 마음을 치유해왔습니다. 싱글맘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던 시절이라 다비다 자매회의 시작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역시 싱글맘을 왜곡과 편견으로 바라보니 이들의 마음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다비다 자매회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혼자 설 수 있다는 용기도 심어줬습니다.
같은 아픔을 지닌 이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다 보니 왜곡된 세상의 시선에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과부들이 입을 옷을 만들어줬던 다비다처럼 싱글맘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겁니다. 다비다 자매같이 싱글맘들, 상처 입은 자들이 스스로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돼보지 않은 사람은 혼자 된 사람들 마음을 잘 몰라요. 다비다 자매회는 월 1회 정기 모임을 진행하고 일주일에 2번씩 모여 중보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싱글맘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보살펴주기 위함입니다. 싱글맘에 대한 인식이 30년 전보다 매우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싱글맘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 싱글맘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에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들을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모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주년을 맞은 다비다 자매회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사역의 다양화를 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에게 사역을 조금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편견을 이겨내면서 지나온 세월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다비다 자매회. 30주년을 맞은 다비다 자매회는 앞으로도 싱글맘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 미션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선교사 노령화 문제 등 한국교회 선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들을 향한 전인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선교의 열정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교사 지원단체인 아시안 미션이 2024년 사역 계획을 발표하고 더욱 활발한 선교사 지원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이랜드의 비영리법인인 아시안 미션은 수익의 10%를 선교를 위해 쓰겠다는 창립 정신에 따라 지난 40여 년간 전방위적인 선교사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선교 현장 사역을 돕는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선교사 건강검진 지원과 긴급 입국 상황 시 선교관 제공 등에 앞장섰습니다. 또 선교사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힐링 바우처 지원과 인적 교류를 위한 사역자 캠프, 그리고 국내 이주민 사역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국내 사역자 2,500인과 선교단체 80개를 섬기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청렴하고 야성 있는 선교사를 찾고 있어요. 사역도 막 번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줄 게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는 지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외부 노출 없이 활동을 이어온 아시안 미션이 적극적으로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선교사 지원에 한국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안 미션은 한국 교회 선교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개별적인 선교사 후원 시스템을 넘어 선교단체와 교회, 선교사 지원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말 신실한 사역자들은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들을 찾아내 더 많은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교단체의 선교 노하우와 교회 인력 재정 기도를 연합화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 100여 개의 모델 교회 및 협력교회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게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선교사들은 선교관이 없다고 맨날 쩔쩔맬까? 오픈이 안 되고 정보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역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길이고 한국 교회와 선교를 또 다시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안 미션은 최근엔 SNS 채널을 선교사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해 만여 명의 선교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엔 국내외 사역자 3,400유닛에 대한 재정 지원과 800명의 건강검진 지원, 350가정의 힐링 바우처 지원 등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시안 미션은 선교사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활동들이 다음 세대 선교 동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교사 지원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가 오늘 신촌선결교회에서 서울 시민을 위한 신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서울시 교시협 대표회장 송준영 목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신촌선결교회 박노훈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이들은 나라와 평화 통일을 위해, 서울 시민의 안녕과 교회를 위해, 서울시정과 자치구 구정을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서울시 교시협 대표회장 송준영 목사는 서울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교회가 기도에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사학의 건화 기념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현행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사립학교 1차 교원 임용 권한을 시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사학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사 선발권을 학교가 아닌 교육감이 갖게 됐다며 기독교 사학의 경우 건화 기념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락선결교회가 설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성락선결교회와 성수주민센터가 협력했습니다. 지형은 목사는 우리 교회는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를 환영한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주민들 마음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락선결교회는 꾸준하게 지역사회와 소외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일본의 군마현이 군마숲 공원에 세워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비를 금주 월요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도비는 2004년 군마현과 일본 시민단체들, 제일교포들이 함께 세운 것으로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글자가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전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2014년 군마현은 추도비를 건립한 단체가 추모 행사 중 조선인 강제 연행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도비 설치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즉시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지만 2021년 도쿄 고등재판소가 판결을 뒤집었고 2022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군마현이 철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시민사회는 추도비의 철거가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서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3인당의 하토리 간사장은 한국과 교류하려면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역사적 사실을 담은 추도비를 철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일 관계에 불똥이 튈까 봐서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1995년 일본 무라야마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50년을 맞이하는 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과거의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해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의 뜻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 역사로 인한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일본의 현직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설린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서 한국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나 강제징용자를 비롯한 침탈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역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희생자들을 2번 죽이고 제3자 변제를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설린 우호 협력의 친구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영원한 원수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호 협력의 희망찬 미래는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면서 과오를 청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고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를 보존하고 양국의 과거 청산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